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불후의 명곡 곤조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곤조가를 조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 해병대 한남동 공관 경비대와 관련해서 두 편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즉 70년대 이동용 사령관께서 한남동 공관에서 부르는 곤조가를 직접 들었다는 당시 공관 경비대원의 사연을 방송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끔씩 해병대 정식 군가가 아닌 사제 군가를 중간중간 섞어서 방송을 했더니만 적지 않은 분들이 장교 출신도 곤조가를 부르냐, 또 일부에서는 장교 출신이 채신머리 없이 그런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이런 노래나 부르냐,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곤조가를 포함한 80년대 당시 포항 1사단 2연대 2대대 6중대 중대원들이 불렀던 사제 군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이등병이 실무 중대로 오게 되면 선임들 기수, 이름, 그리고 훈련소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사제 군가를 암기사항으로 반드시 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소위한테는 선임 소대장들이 강제로 무엇을 암기시키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해병대 사제 군가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배웠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배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면 독학, 그보다는 자습, 자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습.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맞을 줄 알면서도 그 숙제를 안 해오는 반면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습을 잘하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전 이런 노래들을 자동으로 암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천재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 수백 번 들으면 그 자동으로 암기가 되죠.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나 근래 그 진성이가 부른 안동역에서 그걸 악보를 보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바보가 아니면 여러 번 들으면 다 기억이 나요. 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80년대 중후반 포항 2연대 2대대에서는 사실 곤조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제 군가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사제 군가 중에서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마도 빠따가, 시궁창가, 묵사발가 이렇게 몇 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빠따도 아구창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에헤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시궁창가 이거는 좀 개기는 투로 불러야 이게 맛이 납니다. 늘어지게. 길고 긴 포항 시궁창 정신없이 헤매여봐도 내 마음에 드는 시궁창 죽도뿐이네.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좋아 버릇하고 페달링하며 살아가리라. 뭐 이런 노래 가사에 그 좀 뭐 빠따, 아구창 이런 말들이 들어가도 당신만이 그리워서 뭐를 하고 또 우리 마누라 키가 작아 뭐 저쩌고 여성의 신체 외모를 얘기하는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제 군가에도 급이 있어서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었던 반면에 여군 미쓰리, 조통수가, 서울의 왕대포집,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 등을 포함한 곤조가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부를 수 있었던 노래, 이 말의 뜻은 밥 먹으러 갈 때 불러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확실한 금지곡일지라도 중대 회식 같은 특별한 날이거나 또는 아주 극한 훈련, 이때는 곤조가를 부르는 게 허용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IBS 상륙기습 훈련 중에 공보트를 머리에 이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든가 시궁창을 기어다닐 때 그 포항 시궁창에서는 고양이 죽은 거 거의 그 토끼만한 쥐의 그 사체 이런 게 그 꼼꼼하잖아요. 그 모가지나 얼굴에 이렇게 턱턱 걸리죠. 깜깜한 데서 그런 거 걸리면 아주 섬뜩해요.
뭐 사람 같다니까요. 아무튼 시궁창에서 이런 그 곤조가를 부르면 마지막 그 젖 먹던 힘까지 솟아나게 하는 그런 걸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해병대 뭐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개병대 뭐 해병대 개병대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 악이 받치니까 아이고 뭐 해병대다 개병대 우리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무조건 다 개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중대는 그랬어요. 예. 우리 자신을 개병대라고 하면 왠지 실제로 진짜 좀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개병대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조만간에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병대를 비하하는 개병대라는 용어를 짓거린다고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런 곤조가를 포함한 해병대 사제 군가는 어느 시점부터 비공식적으로도 부르지 못하다가 이제는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들 둘이 해병대를 나왔는데 얘들은 이 곤조가를 모릅니다. 물론 이 노래의 가사를 아주 순화시킨 브라보 해병은 정식 군가로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병대 곤조가와 브라보 해병은 분명히 다르죠. 어쨌든 요즘 해병들은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럼 해병대 사제 군가의 대표작 곤조가는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아까 서두에서 이동용 사령관께서 곤조가를 불렀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이 사령관으로 계셨던 75년부터 77년 사이에는 곤조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분이 3스타 달고 그 노래를 배웠을 리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한참 전에 곤조가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동용 사령관은 1950년에 임관하신 해관 2기 출신이십니다. 그럼 해병대가 창설된 1949년 4월 15일 이전에는 곤조가가 없었을 게 확실하니까 해병대 곤조가가 나온 시기는 1949년부터 1970년대 사이 시기가 많이 좁혀졌죠. 그래서 제가 1966년에 임관하시고 백령도에서 소대장 생활을 시작하신 해관 35기 선배님한테 당시 불렀던 군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선배님 말씀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 백령도에서는 곤조가를 불렀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선배님이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도 곤조가는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백령도에서는 이 곤조가를 포함해서 인천의 성령공장 그러면 대표적인 사제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노래는 제가 그 선배님의 노래를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80년대 저희가 불렀던 노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곡 말고도 달려라 사자같이 라는 군가 또한 곤조가 못지않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달려라 사자같이. 이 군가 제목을 처음 듣는 분이라면 나이가 제 또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80년대에 근무한 저로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군가이기 때문에 여러 명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분들 역시나 처음 듣는 노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0년대 말에 불렀던 이 군가를 7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근무한 예비역들은 대부분 모르는데 반해서 해병대 1200자로 제대한 제 둘째 아들은 현역 때 이 노래를 아주 자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지금 연세가 60대 후반 이상인 선배님들은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실 것 같고 20대 아들뻘 후배 해병들은 갑자기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군가가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 군가가 기억나지 않는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배우셨으니까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달려라 사자같이 돌진이다. 와! 와! 우리들은 방패 없이 바다와 모래에서 독수리 되어 나른다. 저기 운경 언덕 향하여 꿋꿋이 달리는 자랑스러운 사람.
아침 햇빛도 찬란하다. 와!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을 자 누구이냐. 전진전진이 있을 뿐. 저기 궁정 언덕 향하여 꿋꿋이 달리는 자랑스러운 사나이. 오호, 그 이름 용감한 해병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 번 들어서 그런가 아주 괜찮은 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해병대 군가는 해병대가입니다. 나가자 해병대가가 아니라 그게 동해에 솟는 해를 가슴에 안고 저녁 바다 밀물에 파도를 타며 가는 곳마다 그 이름 승리의 용사 아느냐 대한해병대. 이건 군가라기보다는 무슨 가곡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무튼 이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선배님들도 다 기억하시는 노래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 다음에 상륙전가 또는 상륙전의 노래라고 불리는 충무공 높은 기상, 그 노래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3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중앙청 하늘 높이 올린 태극기 동포는 감격 속에 만세 불렀다. 진짜로 감격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두 곡의 이 소절을 제가 가장 좋아했는데, 오늘 이 달려라 사자같이 이것 또한 여기에 못지않은 명곡으로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노래가 왜 80년대에 잠깐 끊겼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가사에서는 맨 끝에 용감한 해병, 이게 용감한 해병대 이렇게 바뀐 걸로 봐서 아무래도 90년대 중후반 전도봉 사령관 시절에 예전 군가를 부활해서 해병을 해병대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노래는 미 해병대 군가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병대 곤조가로 돌아가서 62년 5월에 입대하신 병 129기 선배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는 라디오에서도 진중가요라고 해서 군가를 많이 틀어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군가들은 이미 알고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곤조가 역시나 훈련소에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입대 전에 이미 병 70자 동네 형님들한테 배운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57년도 해병들도 곤조가를 불렀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50년대 선배들이 불렀던 곤조가는 부대별로 제법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7, 80년대처럼 해병대 전체가 통일된 가사와 곡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훈련소 시절의 육군 군가, 즉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이게 해병대 출신은 아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행군의 아침, 이걸 아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해병대 군가라고 해봤자 나가자 해병대가, 상륙전가, 해병대가, 도솔산가 몇 곡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육군 군가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곤조가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957년도에도 곤조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심지어 6.25 때도 곤조가가 있었는지는 아쉽게도 제 능력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래 가사 흘러가는 물결 그늘 아래, 이걸 보면 해병대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해병대 그러면 바다, 파도, 이런 게 어울리는데 흘러가는 물결 왠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해병대 1사단이 1959년 경기도 파주 금촌에서 포항으로 옮겨오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의 판문점 주변 임진강, 사천강에 주둔하던 시절에 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병대의 거의 전 병력이 임진강을 낀 서부전선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곤조가에는 바다가 아니라 흘러가는 물결, 즉 강물이 연상되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병 1사단이 포항으로 옮겨오기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1952년에 들어서 수도 서울에 가중되는 중공군의 위협에 대비해서 미 8군은 부대 재배치에 착수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해병 1사단과 한국 해병대 1년대를 가장 위협이 되는 서부 전선에 배치하였다. 누구 요청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를 찍어서 파주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952년 3월 17일 중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 장단지구로 투입된 한국 해병대 1년대는 53년 휴전시까지 1년 4개월 동안 오늘날의 판문점에서 사천강을 따라 임진강 하구까지 11km에 달하는 주저항선 전방에 8개 전초 진지에서 중공군 제65군 예하 2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이걸 보면 1949년에 창설된 해병대가 50년대 후반까지 만 10년 동안 가장 오래 주둔한 지역은 임진강을 끼고 있는 지금의 파주 지역, 따라서 바다보다는 강물 근처에서 전투를 하고 주둔을 한 기간이 더 길었다. 그래서 이때쯤 흘러가는 물결 그늘 아래로 시작하는 곤조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노래의 가사에는 당시의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1970년대 중반 백령도에서 불렀다는 백령도 곤조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당시 백령도 해병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찬바람이 솔솔 부는 서부전선 백령도에 오늘도 완전 무장구보루라네. 다 떨어진 작업복에 원산 폭격하는 모습 사진 찍어 애인에게 보내오리다. 하이, 아침밥을 먹고 나니 만만한 게 절병이라 뭐라 했지여라 못살게구네. 부른 뒤에 위스키는 바라지도 않건만은 백령도 막걸리가 생각납니다. 어떠십니까? 완전 무장 구보에 다 떨어진 작업복, 원산 폭격, 쫄병의 애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김포 곤조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백령도 곤조가라든가 김포 곤조가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가사 및 멜로디가 천차만별인 것이 확인됩니다. 인원이나 부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지역이나 부대별로 자기들만의 애환을 담은 사제 군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병대 곤조가는 60년대 초반까지는 지금처럼 완전히 통일된 노래로 존재한 게 아니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는 걸로 봐서 최초 50년대 파주 문산 지역에서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노래가 이후 포항, 김포, 백령도 등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약간씩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시 노래를 옮긴 해병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을 리 만무하고 악보도 없이 오직 기억에 의해서 입으로 옮기는 과정, 여기서 약간씩 변화가 생겼다가 60년대 초반 어느 시점부터는 진해 신병훈련소에서부터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각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의 버전으로 재통일되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추정한 내용이니까 해병대 곤조가의 유래와 관련해서 그걸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선후배님들이 계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곤조가 유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과거 60년대 선배님들이 불렀던 군가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가자 해병대가, 상륙전가, 해병대가, 도솔산가, 해병행진곡, 달려라 사자같이 등이 처음에 말씀드린 곤조가 인천의 성냥공장 등과 더불어서 주로 불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팔강모 사나이를 기억하는 6, 70년대 선배님들은 단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팔강모 사나이가 1980년도 그때 나온 노래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월남 청룡의 청룡은 간다, 이 노래는 65년 10월 청룡 일진이 가면서 만들어졌는데 월남에 파병되지 않은 국내에 있던 해병들에게도 아주 널리 알려진 노래였다고 합니다. 한편 68년 4월에 입대해서 월남전 참전까지 하신 201기 선배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해병대 경례구호로 쓰고 있는 필승이라는 구호 역시나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상급자를 보면 경례구호 없이 그냥 거수경례 손만 올리면서 수고하십니다, 이걸로 끝냈다고 합니다. 부대 총원이 지휘관을 향해서 집총 자세로 경례하는 받들어 총시에도 경례구호는 없었다. 그런데 69년 70년 국군의 날 행사에 행사부대 일원으로서 참가하신 선배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육해공 해병대 참가부대가 육군 구호에 맞춰서 충성으로 통일했다는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육군은 60년대 후반에 이미 경례구호를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선배님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최소 10분 이상의 선배님들이 자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사연을 잘 제대로 기록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해병대와 관련된 얘기라면 주제에 상관없이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